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요즘은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대화를 서둘러 마칩니다. 내가 크게 변한 것도 없고 성격이 바뀐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존중이 빠져나간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이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중년의 귀티가 사라지는 이유는 주름 때문도 흰머리 때문도 아닙니다. 귀티는 젊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옷차림에서 드러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세상에서 물러나는 존재가 된다고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디 다니세요? 무슨 일 하세요? 이런 질문을 자주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더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떻게 보일까입니다. 사람은 숫자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역할로 살아갑니다. 같은 60살이어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아직 사회 안에 있는 사람인가? 중년은 앞에서도 뒤에서도 끌어당기는 세대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사회는 아주 미묘한 신호를 요구합니다. 그 신호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 바로 옷차림입니다. 옷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대신 말을 합니다. 나는 나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년이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의 설명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말을 듣기 전에 이미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옷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사회적 언어가 됩니다. 깔끔한 옷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합니다. 나를 대할 때도 그만큼의 선을 지켜주세요. 중년에 귀티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특별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비싼 옷도 아니고 유행을 따르는 옷도 아닙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귀티는 명품 브랜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방치되지 않았다는 느낌에서 나옵니다. 다림질된 셔츠, 깨끗한 신발, 정돈된 머리. 이것들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10만원짜리 셔츠도 다림질해서 입으면 30만원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100만원짜리 옷도 구김이 있고 냄새가 나면 품위는 사라집니다. 귀티는 가격이 아니라 관리에서 나옵니다. 귀티는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조금씩 무너집니다. 다림질하지 않은 셔츠, 오래된 냄새, 아무렇게나 걸친 외투, 상황과 맞지 않는 복장. 이것들은 단순한 편함이 아니라 타인에게는 이렇게 읽힙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를 내려놓았다. 중년 이후에는 이 신호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까지 살아왔다는 건 이미 자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옷차림에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어차피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요즘 힘든 일 있어? 아무 일도 없는데 말이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옷차림이 흐트러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본다는 것을. 옷차림이 무너지면 말투가 무너지고 태도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중년의 5배 귀티나 보이는 옷차림의 첫 번째 기준은 가격보다 상태입니다. 깨끗한가, 구김은 없는가, 몸에 맞는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느낍니다. 중년에게 가장 강력한 첫인상은 잘 정리된 사람입니다. 깔끔한 옷은 비싼 옷이 아닙니다. 정돈된 옷은 젊어 보이기 위한 옷이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동네 마트에 갈 때도, 가까운 산책을 갈 때도 정돈된 옷차림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야. 아무도 안 봐도 나는 보잖아.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하루가 흐트러져. 옷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정돈된 옷차림은 하루의 시작을 바꿉니다. 아침에 옷을 제대로 입으면 자세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반대로 아무거나 입고 나가면 하루 종일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뭐 대충 살지 않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정도는 옷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중년의 옷차림은 젊음을 흉내내는 순간 오히려 초라해집니다. 귀티 있는 중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 부모로서, 선배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알고 그 역할에 맞는 옷을 선택합니다. 유행은 젊은 사람의 언어입니다. 중년에게 중요한 건 안정감입니다. 몸에 맞는가, 너무 낙지 않았는가, 상황에 어울리는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단정하다. 이 말은 중년에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회의에 갈 때, 친구를 만날 때, 가족과 있을 때, 상황에 맞는 옷을 선택하는 것. 이게 귀티입니다. 상황을 읽고, 자기 위치를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게 중년의 품위입니다. 중년이 되면 체형이 변합니다. 예전 사이즈를 고집할수록 귀티는 사라집니다. 지금 내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 그 자체가 자기 존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 사이즈에 집착합니다. 원래 이 사이즈였는데 살 빼면 될 거야. 그래서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습니다. 단추가 당기는 셔츠, 허리가 파이는 바지. 이런 옷은 아무리 비싸도 귀티가 안 납니다. 반대로 지금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으면 10,000원짜리 옷도 품이 있어 보입니다. 몸에 맞는 옷은 나를 편하게 하고 편한 사람은 여유로워 보입니다. 그 여유가 귀티로 보입니다. 반대로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으면 하루 종일 불편합니다. 단추가 당기고 바지가 조이고 움직일 때마다 신경 쓰입니다. 그 불편함이 표정에 드러나고 자세에 드러나고 태도에 드러납니다. 귀티는 사라집니다. 체형이 변한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것. 그게 귀티입니다. 신발, 가방, 머리, 손톱. 이 작은 것들이 전체 인상을 만듭니다. 귀티는 균형에서 나옵니다. 옷만 잘 입는다고 귀티가 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셔츠를 입었는데 신발이 낡았다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정장을 입었는데 손톱에 때가 끼었다면 귀티는 사라집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전체를 봅니다. 옷만이 아니라 내 모든 모습이 조화를 이루는지 확인합니다. 외출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발이 깨끗한지, 가방이 해지지 않았는지, 머리가 정돈됐는지. 옷은 그냥 입으면 되는데 이런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디테일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허술해 보여요. 맞는 말입니다. 귀티는 전체에서 나옵니다. 하나라도 방치되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신발 하나, 가방 하나, 머리 스타일 하나.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귀티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에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방치합니다. 그러면 불균형이 생깁니다. 옷은 깔끔한데 신발이 더러우면 사람들은 그 신발을 봅니다. 옷은 비싼데 가방이 해졌으면 사람들은 그 가방을 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디테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부족해도 젊음으로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중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테일 하나하나가 다 보입니다. 손톱, 머리카락, 신발 뒤꿈치, 가방 손잡이. 이런 작은 것들이 귀티를 만들거나 무너뜨립니다. 옷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돈된 옷차림은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만듭니다. 여기까지만 와주세요. 중년이 되면 이 경계선이 더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우습게 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옷차림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자기를 아끼는 사람은 자기를 함부로 노출하지 않습니다. 너무 헐렁하지 않고 너무 흐트러지지 않으며 너무 방치된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남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 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넘지 않게 만듭니다.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세상은 절대 존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를 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기준을 맞춥니다. 옷은 나를 존중하라는 요청입니다. 옷차림이 흐트러진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합니다.
말투도 거칠어지고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반대로 정돈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조심합니다. 말투도 공손해지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사람들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중년에게 어울리지 않는 색은 없습니다. 있는 건 단 하나, 방치된 색입니다. 선명해도 괜찮고 어두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의도적으로 선택했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이 되면 무조건 검은색, 회색, 베이지만 입습니다. 안전하니까, 무난하니까,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좋아서 선택한 건지, 그냥 습관적으로 고른 건지는 다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색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흰색을 즐겨 입고 어떤 사람은 남색을 좋아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밝은 파란색 셔츠를 자주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 의외였는데 그 사람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색을 좋아하고 자신 있게 입었기 때문입니다. 색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감이 없으면 어떤 색도 어색해 보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색을 선택했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귀티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들면 화려한 색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편견입니다. 화려한 색도 의도적으로 선택하면 귀티가 납니다. 반대로 무난한 색도 아무 생각 없이 입으면 초라해 보입니다. 옷의 색은 정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내가 이 색을 왜 입는지 알고 있는가? 그게 귀티를 만듭니다. 오늘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3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이미 당신의 인생에서 역할을 끝낸 옷입니다. 버리는 건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옷장이 정리되면 마음도 정리됩니다. 나중에 입을 수도 있어. 언젠가 다시 맞을 거야. 이런 미련은 옷장만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도 무겁게 만듭니다. 옷장을 정리하는 건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예전에 입었던 옷들을 보면 그때의 내가 보입니다. 회사 다닐 때 입었던 정장, 아이들 어릴 때 입었던 편한 옷들, 친구들과 여행 갈 때 입었던 옷. 그 옷들은 그때의 나를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와 다릅니다. 역할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그러니 옷도 달라져야 합니다. 버린다고 해서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현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대신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이 옷을 입으면 내가 나를 존중하는 느낌이 드는가? 이 옷을 입고 사람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은가? 그 기준만으로도 중년의 귀티는 충분히 회복됩니다. 옷장이 정리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매일 아침 옷장을 열었을 때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떤 옷을 꺼내도 나답고 편하고 정돈돼 보입니다. 옷이 20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다 내가 좋아하는 옷이고 다 나한테 맞는 옷이라면 많이 가지면 고민만 늘어납니다. 귀티는 많은 옷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리된 옷장에서 나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옷을 함부로 입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자기 관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옷을 제대로 입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겁니다. 중년이 되면 자존감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사회에서 밀려나는 느낌, 가족에게 짐이 되는 느낌,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 그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자기 관리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뭐하러 신경 써. 하지만 그게 함정입니다. 자기 관리를 포기하는 순간 자존감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자기 관리를 유지하면 자존감도 유지됩니다. 옷을 제대로 입는 것만으로도 나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라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거나 자식들이 독립하고 처음엔 많이 힘듭니다. 집에만 있고 사람도 안 만나고 옷도 아무거나 입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심합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무너지겠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꼭 옷을 갈아입기로 합니다. 집에만 있어도 누굴 만나지 않아도
그 작은 실천이 삶을 바꿉니다. 옷을 갈아입으니 세수도 하게 되고, 세수하니 머리도 빗게 되고, 그러다 보니 밖에 나가고 싶어집니다. 옷 한 벌이 인생을 바꿉니다. 정확히는 나를 대하는 마음이 바뀝니다. 중년 이후에 옷차림을 유지하는 건 허영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중년에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건 외모가 아닙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태도가 공격적으로 변하고 자기 관리가 느슨해질 때 사람들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옷차림은 이 모든 변화의 가장 앞단에 있는 신호입니다. 옷이 무너지면 말이 무너지고 태도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함부로운 말, 공격적인 태도, 자기 자랑, 남을 깎아내리는 습관.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자기 관리의 포기에서 출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옷차림이 흐트러지면 내 안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나는 이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어차피 나 이제 늙었어. 내가 뭐 별거 있어.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존중하던 태도가 조금씩 흐려집니다. 반대로 자기를 정돈하는 사람은 말도 정돈됩니다. 태도도 정돈됩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자주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깔끔하게 옷을 입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야.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함부로 대해. 나이 들었다고 아무렇게나 살고 싶지 않아. 옷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의 존중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자식들은 나를 어떤 부모로 기억할까? 친구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그 기억 속에서 당신의 모습은 어떤가요?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앉아있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단정하고 품위 있는 모습인가요? 이건 허영이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능력이나 성과보다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됨은 작은 것에서 드러납니다. 말투, 태도, 그리고 옷차림. 깔끔하게 옷을 입은 어르신과 흐트러진 옷을 입은 어르신. 둘 다 같은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다릅니다. 중년은 사라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정리되고 정돈되는 시기입니다. 무엇을 더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버릴지를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필요 없는 옷을 버리고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습관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는 시간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옷, 나를 존중하는 관계, 나를 존중하는 삶. 젊을 때는 많은 걸 가지려고 했습니다. 많은 옷, 많은 관계, 많은 역할. 그게 풍요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가 중요하다는 걸. 진짜 좋아하는 옷, 진짜 소중한 사람, 진짜 의미 있는 일.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을 따라가려고 옷장에 옷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정말 나답고 정말 편하고 정말 좋아하는 옷을 남기는 겁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자기를 귀하게 대한다는 것. 그 존중이 옷차림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은 그걸 귀티라고 부릅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겉모습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중년이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의 설명을 듣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합니다. 다림질되지 않은 셔츠, 오래된 냄새, 아무렇게나 걸친 외투.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포기의 신호로 읽힙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역할이 줄어도, 사회에서 밀려나도 자기 자신만은 끝까지 존중합니다. 그 존중이 옷차림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귀티라고 부릅니다. 나이 들면 사람들이 안 봐줍니다. 그래서 더 나를 챙겨야 합니다. 내가 나를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를 챙기는 게 더 중요해진다는 것. 옷차림은 나를 챙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오늘 내가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것.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으면 귀티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오늘 옷장을 열어보세요. 3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이 있다면 그건 이미 역할을 끝낸 옷입니다. 버리세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게 현재를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내 몸에 맞는 옷을 확인하세요. 단추가 당기는 셔츠, 허리가 파이는 바지는 아무리 비싸도 귀티가 안 납니다. 지금 내 몸에 맞는 옷만 남기세요. 셋째, 입을 때마다 기분 좋은 옷을 선택하세요. 이건 내가 좋아한다. 이건 나를 존중하는 느낌이다. 그런 옷만 남기세요. 넷째, 디테일을 챙기세요. 신발이 깨끗한지, 가방이 해지지 않았는지, 머리가 정돈됐는지. 작은 것이 전체를 만듭니다. 다섯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물어보세요. 오늘 내 모습이 나를 존중하는 모습인가? 이 5가지만 실천해도 달라집니다. 귀티는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옵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옷 한 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은 신발 한 켤레 닦으면 됩니다. 모레는 가방 하나 정리하면 됩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옷차림을 넘어서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모습이 나를 존중하는 모습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귀티는 선택입니다. 오늘의 옷차림은 내일의 당신을 대신 설명해 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은 단순히 오늘 하루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중년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남기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그 선택은 거창한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옷장을 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자기를 귀하게 대한다는 것. 나이가 들어도 역할이 줄어도 자기 자신만은 끝까지 존중한다는 것. 그 존중이 옷차림으로 드러나고 그 옷차림이 귀티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귀티는 젊음이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직도 우리는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역할이 줄었다고 해서, 사회에서 밀려났다고 해서 존중받을 자격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존중하는 한 세상도 우리를 존중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귀하게 대하는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태도를 바꾸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중년은 정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옷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중년의 삶에 조용한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